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가수 승리가 원정 도박 혐의로 정식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청은 첩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돼 상습 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을 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양 전 대표와 가수 승리에 대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에 착수했는데 그만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수의 목격자 그리고 관련된 카지노 출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원정 도박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로 이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네네. 곧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전 도박을 통해서 다수의 금액을 판돈으로 썼고 또 여러 차례 이 VIP룸 카지노에 가서 각종의 도박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예. 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환치기라는 수법을 이용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입건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경찰은 현재로서는 입건 여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해서 환치기 수법이 동원됐다라는 진술은 있지만 실제로 금융거래 내역이나 이 계좌를 통해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정식으로 수사가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오히려 이런 불법 외환거래 같은 경우는 도박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예도 많기 때문에 네네. 얼마나 불법적으로 환치기를 했는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처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해외 원정 도박의 경우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도박죄는 우리 형법에서 일반 도박죄, 단순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만 규정되어 있고요. 예. 상습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해외에서 하든 국내에서 하든 무방하고요. 똑같은 제명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경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횟수나 이 판돈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은 양 전 대표 같은 경우는 11회 정도, 그리고 승리 같은 경우 한 4번 정도 방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경찰이 훨씬 더 많은 횟수를 지금 특정하고 수사에 임하고 있다라고도 보이고요. 네. 어찌 됐든 15억을 납치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VIP실에서 판돈만 거의 뭐 10억 이상, 또 승리 같은 경우는 20억을 판돈으로 써서 13억을 잃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부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은 이제 경찰이 가려야 되겠지만 워낙 판돈이 크고요. 횟수도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범죄의 습격이라고 하죠.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주 드나들고 특히 외국을 갈 목적 자체가 이런 카지노에 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오랜 기간 이런 도박을 했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상습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가수 승리도 이제 한 4번 정도 도박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버닝썬과 관련해서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수사가 더 확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확대될 가능성은 있고요. 이미 입건돼서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라고 한다면 승리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한 가지 변수는 승리 씨가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민간 경찰에서 할 것인 건가 아니면 군 입대 이후에 군 검찰에서 나서서 헌병에서 조사를 받을 것인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일단 양현석 대표의 이런 도박 사건과 결부돼서 그 관련된 정황이나 이런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금융거래입니다. 특히 외국에서 도박을 했을 때는 이 돈의 흐름을 쫓아가면서 횟수나 판돈을 예.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수사 진행 상황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폭행 그리고 추행을 일삼은 음대 교수들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사건의 개요부터 한번 짚어보죠. 일단 교수 김모 씨 같은
같은 경우는 상해 업무방해 횡령 특수폭행죄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예. 법원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린 상황이고요. 사건의 내용은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라고 합주실에서 그 소위 그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시킨다고 하죠. 이런 자세에서 골프채로 5번, 7번을 폭행했다. 이런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고요. 펜션 세미나에서는 뭐 고기를 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을 던지거나 이런 각종의 폭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폭행은 여러 차례 반복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교수 조모 씨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폭행, 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내용은 좀 더 심각해 보입니다.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있습니다. 성적인 희롱도 하면서 내가 뭐 학생이면 만나줄 거냐라고 하면서 추행한 사실도 인정이 됐고요. 예. 그리고 허위로 업적을 보고해서 실적을 부풀려서 갖가지 이제 금액을 받거나 이 악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은 상황이었고요. 재판부는 재질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이게 들을수록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어쨌든 선고는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 배경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측면은 있는데 이런 점을 본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골프채로 때리는 행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가해할 의도보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은 본인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악습, 교수들이 학생들을 훈계 차원에서 이렇게 체벌을 했고 과거에 그렇게들 배워왔고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가해 의도가 크진 않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제명이 횡령죄였습니다. 1억 9천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사건으로도 기소가 됐는데 이게 전액 변제됐다라는 겁니다. 전부 반환했기 때문에 좀 선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교수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 방해를 크게 그 위험성을 크게 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집행유예를 내렸는데 예. 어찌됐든 이렇게 가혹적인 폭행행위 소위 말하는 교수들이 학생에 대한 갑질이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합의하거나 용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현재 이 교수들은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네. 중징계 받은 점도 고려해서 선처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1심보다 한 6개월 정도 감형이 된 걸로 보이는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죠. 유무죄와 관련해서 사실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만 6개월 감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내릴 수는 없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봤습니다. 네. 온라인의 여론을 왜곡하고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재질이 나쁘다. 그리고 8만 건 기사의 댓글 중에 140여만 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안도 중대하다고는 봤고요. 예. 한 6개월을 감형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항소심 단계에서 1년 6개월 구속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반성한 점들을 고려하고 아내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을 고려해서 예. 6개월 정도 감형한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번 선고 결과를 사실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과 떼어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향후 김 지사의 재판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만약에 김경수 지사 사건이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양형 수준은 거의 그 양형 범위 내에서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실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는 쟁점이 드루킹 사건과는 조금 쟁점이 다릅니다. 김경수 지사, 드루킹이 서로 다른 불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고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김동원 씨인 드루킹 진술만으로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항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킹크랩 시연과 관련해서 이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그 진술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 김경수 지사 사건이라서 공모관계와 관련해서 드루킹 사건의 공모관계 유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는 또 다른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예. 빠르면 한 10월 중으로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
일단 검찰의 구형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1심에서도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600만 원을 구형을 했고요.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형을 같이 내렸는데요. 예. 보통 검찰이 항소심에서 조금 더 재질이 나쁘다거나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러면 좀 구형을 올리기도 하는데 네. 1심과 같은 구형을 했다라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은 쟁점은 구형과 상관없이 이 사건의 실체 중에 일부라도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번복해서 유죄가 나올 것이냐 여부입니다. 1심에서는 친형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 단체 장애 권한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법령상 가능한 행위를 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무죄를 내렸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이나 법리적인 판단이 2심에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검찰이 구형한 것과 상응하는 그 양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그 지금 말씀드린 뭐 도지사를 상실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